사골육수 다이어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이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사골육수 다이어트를 할 때는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콩류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사골육수만 들이키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골육수 다이어트를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3주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수빈K입니다. 방탄커피랑 사골육수와 같은 다이어트 기법은 물론이고 또 먹는 항산화제, 바르는 항산화제 이런 건강하고 이쁘게 사는 법들을 공유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눌러주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골육수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사골육수만 들이킨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나머지 5일 동안에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구석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익숙할 그런 음식들입니다. 이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없는 그리고 가급적 가공이 되지 않은 천연식품 위주입니다. 일단 켈리안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의 리스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이 몇몇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거예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좀 의외일 거에 일단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콩류 단백질도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사실은 유당 불내증 등등으로 해서 몸에서 사실 유제품들이 안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자기 몸에 안 받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켈리에는 자기 클리닉에 찾아온 환자들의 거의 한 80% 정도가 이 유제품이 몸에 안 받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 받질 않는데 계속 유제품을 먹게 되면은 염증 작용으로 인한 붓는 것부터 해서 여드름, 또 이제 염증 작용이 생겨나면은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또 살이 찌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먹어보니까 큰 문제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켈린이 제안을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이 몸에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그걸 굳이 검사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 3주 프로그램을 할 때는 유제품을 한번 끊어봐라. 그리고 끊은 다음에 3주 후에 그러고 나서 한번 네가 먹어보고서 이제 그때 몸의 변화를 한번 관찰을 해봐라. 유제품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이러면은 몸에 잘 받는 걸 수도 있고, 근데 3주 동안 끊었다가 이제 유제품을 먹기 시작했더니 되게 좀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이런더라 이러면은 이제 유제품이 잘 받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콩류를 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또 놀란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콩은 여기저기서 보면 항상 건강식품, 슈퍼푸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켈리안이 콩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갑상선 저하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도 쉽고요. 또 콩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은 다른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것도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이 특이하게 단식을 하고 있을 때는 가급적 항산화제 보충제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항산화제를 먹을 경우 단식이 효과가 좀 저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구석기 다이어트를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것들이에요. 보시죠. 고기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칠면조 다 좋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풀만 먹은 돼지를 구할 수 없다면은 가급적 피하라고 해요. 다른 고기도 물론 방목하고 풀만 먹여서 키운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물고기는 늘 환영입니다. 심지어 통조림도 좋아요. 통조림도 괜찮긴 한데 다만 올리브오일이나 물에다가 담근 걸 고르라고 해요. 대부분 다른 참치 통조림 같은 것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식물성 기름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옥수수나 감자를 제외한 거의 이제 모든 종류의 채소가 환영되는데 다만
고구마나 호박같이 좀 더 전분기가 좀 있는 것들은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더라도 이제 운동을 하고 난 후 이때는 좀 더 이제 빨리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걸 필요로 하니까 그럴 때 좀 먹어두는 게 좋다고 해요. 과일은 가급적 생과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베리 종류, 블루베리라든지 딸기도요. 그런 베리 종류들이 좋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과일에도 소량이지만 다 당분, 이제 과당이라고 하죠. 과당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 말린 과일은 가급적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리면서 좀 더 당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켈리의 프로그램은 하루 3끼를 먹는데 매 끼니마다 단백질 1인분, 지방 1인분, 그리고 채소는 2인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1인분을 하루 한 번만 먹고요. 그리고 간식은 이제 사골 육수를 먹는데 하루에 최대 2번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인분을 얼마나 치느냐? 이것도 이제 켈린이 나름대로 좀 더 매번 이렇게 무게를 재고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편한 계량법을 준비해 놨어요. 일단 고기는 자기 손바닥 크기랑 두께 정도를 1인분으로 칩니다. 채소는 소프트볼 1개 정도를 1인분으로 치는데 보통 매 끼니마다 2인분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볼 2개에서 3개 정도. 소프트볼이 이제 일반 야구공보다 좀 더 큰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채소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전분기가 있는 뭐 고구마나 콜라비, 호박 등은 여자의 경우에는 야구공 정도 사이즈, 남자의 경우는 소프트볼 사이즈를 1인분으로 치는데 운동 후나 몸이 너무 피로하게 느껴질 때만 먹으라고 합니다. 이 과일은 이제 사과나 오렌지 같이 좀 사이즈가 큰 과일은 반 개를 1인분으로 치고요. 이제 좀 더 작은 그런 뭐 블루베리나 뭐 이런 작은 열매 종류들은 보통 한 반 컵 정도를 1인분으로 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은 이제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도 2인분이 최고예요. 보통 지금 기본 플랜에서는 하루에 먹는 게 1인분이었는데 정말 내가 너무 먹고 싶다 해서 하면 2인분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2인분을 한 번에 다 먹으면은 갑자기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떨어뜨려서 먹어야 돼요. 뭐 아침에 먹었다면은 뭐 점심이나 그 이후에 먹는다든지. 이 지방은 액체로 된 형태의 경우에는 한 테이블 스푼, 그러니까 15ml 정도죠. 그 정도를 1인분으로 칩니다. 이 견과류, 이 너트의 경우에는 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쥘 수 있을 정도, 이게 이제 1인분으로 쳐요. 아보카도는 뭐 4분의 1개에서부터 1과 2분의 1개까지가 1인분입니다. 그리고 코코넛 밀크는 캔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가 1인분이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소 먹던 그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에서 갑자기 이제 저탄수화물로 가게 되니까 몸이 여기서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막 몸이 되게 어질어질하고 막 피곤하고 꼭 그 감기 몸살 같이, 그리고 또 되게 기분도 나빠져요. 이런 거를 보통 영어로는 뭐 키토플루 아니면은 뭐 카브플루, 카브라는 거 여기서 탄수화물로 말하거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골육수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이 난관이 바로 카브플루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튿날부터 막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좀 빨리 하면 한 사나흘 만에 극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막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카브플루를 극복하는데 켈리에는 뭐 다른 왕도는 없고 결국은 잘 버티는 존버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정말 막 되게 힘들고 막 허기가 막 계속 몰려오고 이럴 때는 뭐 코코넛 칩이나 올리브 아니면 아보카도 약간을 좀 먹어주면은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니면은 조금 전분기가 있는 채소, 그러니까 뭐 고구마 같은 걸 한 반 개 정도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켈리에는 자기 클리닉을 찾았던 환자들이 뭐 사골육수 다이어트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보통 자신이 이제 제시하는 7가지 경우 중 하나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과일에도 당분, 과당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역효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다이어트 한참 이제 막 처음 시작하던 초창기에 범하던 실수였는데, 이게 되게 맛도 좋고 뭐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구마구 먹게 되는데, 이 견과류 열량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작은 용량, 작은 분량도 되게 열량이 높아요. 이 견과류 1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그 한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쥐만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한 움큼?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는 요게 지금 한 움큼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움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오므려 닫아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그럼, 그럼 많은 게 쏟아지겠죠? 네, 이러고서 손으로 잡고 있는 만큼이 1인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봐보면은 별로 없죠. 근데 그만큼 열량이 높기 때문에 1인분 한 이 정도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요새는 이렇게만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또 여전히 집에다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뭐 프링글스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쿠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찬장에 하나 두고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막 배고프고 막 이럴 때 찬장문 열었더니 막 이게 보인다. 이러면 유혹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뭐 다른 친구 줘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여전히 지방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살찌고 뭐하고 이런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 섭취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막 방탄 다이어트 이런 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양질의 지방을 조금 더 충분히 먹어줘야 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우고 하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켈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믿어보세요. 그런데 또 다섯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또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정량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또 여섯 번째로는 이 먹어야 되는 크게 이제 세 종류의, 그러니까 채소, 단백질, 지방, 이거를 이제 골고루 먹고 있느냐, 이거를 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소위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시는 게, 이게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구석기 다이어트도 더더욱 그렇고, 이런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채소예요. 채소를 충분히 많이 먹어줘야 포만감을 많이 느끼고 또 오래 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채소랑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이 몸 안에 그 장 내 미생물들을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먹이들, 섬유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몸 체질도 개선이 되면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계속 단백질만 때려 놓으면은 결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채소나 이런 것들 먹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저도 예전에 막 저탄고지 처음 할 때는 너무 고기나 이런 것들만 신경 썼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몸에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막 한두 가지 음식, 이런 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단 하나라도 그걸 먹게 되면은 몸이 다시 케토시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특히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잠깐이라도 케토시스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걸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효과도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주를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켈레는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둔무출하면서 하면은 그나마 이렇게 3주 동안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다 사회생활 하고 이래야 되는데 3주를 이렇게 완전히 막 정말 그 순수하게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3주 그 플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했다가 중간에 끊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완전히 바로 막 무효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이러면은 다시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어차피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평생 하는 거예요. 뭐 누군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지만 금연도 평생 하는 거라고 하는데, 다이어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단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되게 빡세게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위 이제 그 요요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인생도 그러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면은 모든 그게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막상 대학을 가고 나면은 이제 또 취업을 해야 되네. 또 계속 또 막 매달려서 취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집도 사야 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결국 끝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평생에 거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걸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골수 다이어트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되실 거예요. 내가 정말 3주를 해서 마쳤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 3주짜리 플랜은 사실은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랜이에요. 물론 이제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좋긴 하지만은 막 일주일에 이틀을 계속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목표 체중에 도달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유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지 플랜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사골육수 다이어트도 구석기 다이어트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구석기 다이어트에는 이제 이런 그 법칙이 있어요. 85대 15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85% 정도를 구석기 다이어트를 하면은 15% 정도는 좀 그냥 다른 거 그걸 먹어도 거의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의 그런 좋은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켈리언도 여기에 착안해서 본인은 이제 80대 20을 제안을 해요. 80%는 사골육수 다이어트에서 권장하는 그런 음식으로 먹고 20%는 너 먹고 싶은 거를 먹어라.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막 정말 아무거나 다 먹으면은 아무래도 다시 또 살이 찌겠죠.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설탕 그리고 곡물인데 곡물도 그렇다고 해서 살다 보면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글루텐이 뭐 없는 적은 이런 것들 위주로 가고 이 켈리엔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이렇게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밥까지는 먹어도 라이스까지는 먹어도 몸에 거의 이렇게 뭐가 나쁘게 바꿔나 이런 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씩 먹어보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은 거의 쌀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쌀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아까 그런 유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얼마나 받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이제 이런 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3주 동안 클린하게 딱 이제 다이어트를 해본 다음 그래서 몸이 이제 많이 클린해진 상태에서 뭐 나한테 과연 유제품은 받을까? 뭐 치즈 뭐 이런 것들 괜찮을까? 또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물 뭐 쌀은 괜찮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소량을 먹어본 다음에 몸에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갑자기 또 살이 좀 많이 쪘다 이러면은 다시 또 이 3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거의 뭐 사골육수 다이어트 기본 원리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랑 더불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뭐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사골육수 다이어트 핵심은 결국 사골육수인데 사골육수를 그냥 만들어서 먹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사골육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리뷰를 해보는 걸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켈리언이 저 찾다가 알게 됐는데 한 재작년인가 그때는 또 갑자기 이제는 열흘짜리 플랜을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열흘이라 이거 너무 사기 같은데 싶으면서도 열흘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책을 보게 되는 이 심리가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그 다음에는 그 열흘짜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